79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사람과 돈이 따르는 센스 있는 3초 표현. 저자, 아소사이카. 출판일, 2024년 1월 1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자. 책 소개.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3초. 솔직한 말로 인생을 바꾸는 89가지 심리대화술. 독일의 시인 게테는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의 죄는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실은 매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상대에게 무시당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후회한다. 그런 답답한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꽉 막힌 일상의 이별을 고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당신을 위해 말 한마디로 자신만의 매력을 발휘해 삶을 빛내는 방법을 담았다. 서양 사람들의 의식에는 기본적으로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자칫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자기 생각도 존중하며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기 생각도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나답게 살며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한 궁금증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말을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위기와 인간관계, 인상, 자기 생각을 순식간에 바꾸는 3초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고작 3초 정도의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들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일은 물론 개인 생활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내고 반짝였다. 3초 표현은 일은 물론 인생까지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는 단 3초면 만들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상대에게 건네는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는 표현도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아소사이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리온대학 문의학부에 편입 졸업 후 말하기 강사로 총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도했다. 전문대학의 보컬 강사 긴자의 고급 클럽 직원으로도 일했다. 그 과정에서 소통에 뛰어나고 자신만의 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3초 길이의 짧은 표현으로도 분위기와 인상, 인간관계, 업무 성과, 사람의 기분을 확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 찾아낸 3초 표현을 활용해 3개월 만에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책이 첫 저서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 책에서 소개하는 3초 표현은 지금까지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효과를 확인한 표현이다. 상대의 말에 적당히 공감하며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려는 자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을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표현들이니 믿어도 좋다. 이 책에서 소개할 89가지의 3초 표현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3초 표현이란 서로의 진심을 파악해서 분위기, 인상, 인간관계를 바꾸는 3초 길이의 짧은 표현을 말한다. 3초라는 짧은 시간으로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3초 표현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분위기를 바꿔서 흐름을 끊고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자신의 인상을 바꿔서 상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다가갈 수 있다. 상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다. 자신의 관심사를 전할 수 있다. 상대와의 관계를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자기 긍정감을 높여 우울한 기분을 단숨에 떨쳐낼 수 있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3초 표현은 상대와 나의 관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주는 표현이다. 소통법의 핵심은 원하는 상대와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2가지 타깃을 향한 3초 표현이 필요하다. 1. 상대에게 건네는 3초 표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접근. 2. 나에게 건네는 3초 표현,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자가소통. 상대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소통한다는 점이 3초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들어가며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3초.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의 죄는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매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진다.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허다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후회하기 일수다. 일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그렇다고 사적으로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이 책에서 끊임없이 언급하는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답답한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꽉 막힌 일상의 이별을 고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당신을 위해 말 한마디로 자신만의 매력을 발휘해 삶을 빛내는 방법을 담았다. 이렇게 책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현재 커뮤니케이션 심리, 라이프 코치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풍요로운, 한마디로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을 돕고 있다. 지금은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늘 왜 나만 이라며 불만을 품고 남을 시기하며 살던 시기가 있었다. 나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국가 지정 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았다. 처음 병원비 영수증을 보았을 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음대를 졸업해서 줄곧 피아노만 쳐왔지만 나는 그 길로 무작정 100% 성과급제로 일하는 영업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100번을 제안하고도 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못해 눈물 짓는 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적 스웨덴에서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의식에는 기본적으로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자칫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자기 생각도 존중하며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 언뜻 행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란 결국 이러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기 생각도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나답게 살며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를까? 알면서도 잘 안 되니까 문제지. 맞는 말이다. 사실 이런 말은 단순히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나 역시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 스웨덴에서 익혔던 방식들이 통하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자연스럽게 그곳의 방식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앞에서 말한 질문들이 떠올랐고 혹시 자신과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부터 나는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며 빛을 내는 사람, 영업이나 판매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 소통에 능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들의 말을 분석하며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쯤 나는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 공통점을 정리한 표현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3초 표현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은 모두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위기와 인간관계, 인상, 자기 생각을 순식간에 바꾸는 3초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작 3초 정도의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들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일은 물론 개인 생활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내며 반짝였다. 나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예를 들어 분위기를 생각해보자. 분위기는 말 한마디로 얼어붙기도 하고 단번에 달아오르기도 한다. 나눈 대화의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는 한 사람, 아니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보았다. 그 결과 나는 3억 원에 가까운 영업 실적을 올려 영어방 자리에 올랐다. 지금은 스피치 수업과 지필, 강연까지 점차 일의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방법을 전파했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부업으로 시작한 일에 수입이 본업의 2배를 넘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 이민의 꿈을 이루었답니다. 만만하게 보여서인지 직장에서 일을 떠맡기 일쑤였는데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표현했더니 다들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업무에서 활용했더니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덕분에 독립해서 지금은 음식점을 경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도했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3초 표현의 일은 물론 인생까지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는 단 3초면 만들 수 있다. 이 책에는 상대에게 건네는 표현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네는 표현도 담겨 있다. 나와 상대에게 건네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법을 정리했다. 먼저 상대에게 건네는 말을 통해 분위기와 인간관계, 인상, 무의식, 마음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기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나에게 건네는 질문과 격려의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속마음과 진심을 보이며 나와 상대, 모두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본문에서는 나에게 건네는 말과 상대에게 건네는 말로 나누어 89가지의 실제 표현과 일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나와 상대를 존중한다면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리라 확신한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가면 나와 상대가 모두 빛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책장을 훌을 넘겨 관심이 있는 부분부터 읽어도 상관없다. 다만 한 가지, 이 책을 읽는 도중에라도 3초 표현을 직접 사용해보고 결과가 어땠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꾸준히 기록해 두기를 바란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펼쳐 편안하고 행복한 최고의 인생을 향해 나아가보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라. 3초 표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인사말에서 언급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스웨덴의 소통 방식을 간단히 소개할까 한다.
스웨덴 사람들은 사람은 모두 다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주성을 중시한다. 그런데 다르다면 도대체 얼마나 다른 걸까? 일본과 스웨덴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은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개념을 나는 푸들, 저 사람은 골든 레트리버, 상사는 시바견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웨덴 사람은 나는 말, 저 사람은 연필, 상사는 파스타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니 사고방식이나 원하는 바도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르다는 사실은 부끄럽거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스웨덴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를 더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하나는 거절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하는 바를 이루는 방식이다. 거절하는 이유를 말할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일본인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해야 좋을지 몰라 늘 고민한다.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딱 잘라 거절하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일을 생각하면 미안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거절은 단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을 전하는 일일 뿐이지 미안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거절할 때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부탁한 사람도 거절한 상대의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신뢰 관계를 생각해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설명하든 하지 않든 거절한 행동에 관한 책임은 거절한 쪽이 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탁하는 상대와 거절하는 자신은 그저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사양도 타협하지도 않는다.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러쿵저러쿵 따지기 그러니 그냥 넘어가자.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일본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타협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 한 지인의 가족분이 내게 과자 상자를 내밀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상자를 통째로 주는 거라고 착각했는데 사실 그분은 상자 안에 있는 과자 한 봉지를 권할 생각이었다.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상대가 민망할 수도 있으니 그냥 선물로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스웨덴어를 잘 모르는 나를 생각해서 차근차근 다시 설명하셨다. 그제야 이해한 내가 과자를 한 봉지만 집어들자 담담하게 웃으셨다.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지도 자신의 뜻이 전해져서 다행이라고 안도하지도 않으셨다. 스웨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착각하고 기뻐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자신의 의도를 전하는 일에서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 설령 상대가 아이라고 해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당연히 성인 사이에서도 이 기준은 다르지 않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에 돌아온 직후에는 어린 내 눈에도 이 부분이 이상해 보였다. 스웨덴에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항상 나와 상대방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각각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고 솔직히 그 덕분에 마음이 불편할 일이 없었다. 스웨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과 다른 자기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타인의 마음도 존중하는 그들의 자세가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은 스웨덴에서는 가능해도 일본 문화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3초 표현은 지금까지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효과를 확인한 표현이다. 상대의 말에 적당히 공감하며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려는 자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을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표현들이니 믿어도 좋다. 3초 표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소통.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소통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상대의 호감을 얻기 위해 공감하고 경청하는 기술과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상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설득 기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내가 강조하는 소통법의 핵심은 원하는 상대와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타깃을 향한 3초 표현이 필요하다. 상대에게 건네는 3초 표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접근. 나에게 건네는 3초 표현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자가소통. 상대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소통한다는 점이 3초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3초 표현을 활용하면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1. 나만의 방식으로 타인과 이상적인 관계를 쌓는다. 이 나를 소중히 여기며 가능성의 범위를 넓힌다. 1. 나만의 방식으로 타인과 이상적인 관계를 쌓는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일상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얽히게 되는 순간 하나의 관계가 형성된다. 먼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때 명심해야 할 중요 포인트를 짚어보자. 서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의 형태가 일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와 상대가 모두 편안해야 한다. 당신이 만족했더라도 상대가 불만을 느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따라서 서로에게 편안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솔직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
한동안은 좋은 관계였더라도 한쪽이 억지로 참고 버텨가며 유지했던 관계라면 결국 깨지기 마련이다. 솔직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며 서로가 성장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서로에게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면 나와 상대의 생각을 모두 존중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말이 쉽지 이 절묘한 균형을 찾는 일이 쉬울 리가 없다. 이럴 때 3초 표현을 활용하면 된다. 3초 표현이 진솔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건네는 3초 표현에 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참고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을 활용하면 상대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다. 흔히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들 하지만 사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차라리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자. 나는 스웨덴에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자주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를 물어도 좋지 않을까? 물론 매번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 질문의 답이 당신과 상대의 관계를 열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직접 소리내어 대답하는 과정에서 상대도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참고로라는 표현을 덧붙였으니 반드시 들은 답에 맞출 필요도 없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더 구체적으로 묻거나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핵심은 상대의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과 어떤 방향이 서로에게 편한지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 나를 소중히 여기며 가능성의 범위를 넓힌다. 나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치유나 자기 수용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가진 자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며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엄하게 물론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장할 방법을 찾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다. 나에게 건네는 3초 표현 중에 이렇게 계속 참을 수는 없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표현이 있다. 즉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상대도 소중히 생각하자는 뜻이다. 사실 나는 일시적으로 참거나 서로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분한다면 이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나는 과거 악덕 기업 수준을 넘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최악의 기업에서도 일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오히려 지금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그곳에서 혹사당하며 짧은 기간에 많은 기술과 지식을 익혔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지는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휴식을 취하고 취미 생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아니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 또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만족이어서는 안 된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 저도 모르게 자꾸만 자기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면 우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자. 당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져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면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도 한다. 상대만 바꾸려 하거나 당신의 생각만 바꿔서는 부족하다. 사람 사이에 생긴 관계는 형성된 순간부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말을 걸고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이상을 이루어가는 일은 나와 상대를 넘어 세상 사람들과 사회 그리고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복이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싹터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 이 책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편안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모든 일이 편안해지는 마음가짐. 3초 표현을 이용하면 당신의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타인과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마음가짐.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일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생각을 버린다. 모든 감정과 생각, 행동을 받아들이고 이용한다. 1.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일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 마음은 단 것을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다. 이러한 본능은 과거 동료들과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 기인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에이브러햄 마슬로우가 주장한 욕구의 5단계 이론을 봐도 1단계인 생리적 욕구와 2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또한 3단계인 사회적 욕구와 4단계인 존중의 욕구 역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평가를 받은 일을 통해 채워진다. 그런데 5단계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도 타인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까?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우선은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나서면 된다. 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생각을 버린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평등함으로 따지자면 원래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필요도 당신이 상대의 마음을 알아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당신의 생각을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알아주지 않는 상대를 탓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알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호감을 얻을지 비호감을 얻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능력을 키워보자. 3. 모든 감정과 생각, 행동을 받아들이고 이용한다. 감정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맞고 틀린 것도 없다. 어떤 사람을 보고 짜증이 나거나 특정 일에는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은 그냥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도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은 없다. 상대는 얼마든지 당신과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서로에게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이 책에서 내가 주장하는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란 풀어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서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바꾸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한 방법이다. 딱 한 줄, 딱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온 순간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깨달은 감정을 글로 적어보고 편하게 누군가에게 말해보자. 이 책을 친구와 함께 읽으며 서로 3초 표현을 연습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초 표현이라는 말에 걸맞게 매일 마음 내키는 대로 페이지를 펼쳐서 3초간 읽어보자. 그 안에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떠올리며 하루를 지내다 보면 당신의 인생에 멋진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마치며 웃어야 행복해진다. 이 페이지를 읽는 독자는 분명 이 책을 전부 읽었거나 아니면 어떤 책인지 궁금해 작가의 마지막 말을 읽어보려는 사람일 것이다. 우선은 미력하게나마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돕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은 스스로 이 책을 펼쳐서 나와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다.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다. 시작 부분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괜찮다. 중간중간을 읽고 마음에 드는 표현을 골라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당신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작가로서 더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하루에 많게는 30권의 책을 읽는 독서광이다. 그래서 그날그날 마음에 남는 책이나 글귀가 있다. 나는 이 책에 마음을 울린 책과 한 줄의 글귀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을 때 느꼈던 기쁨과 당신에게도 이 책이 또는 이 책의 한 표현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프랑스의 작가 알랭 얼레이는 그의 저서 행복론에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긴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 행동하며 웃을 필요는 없다. 알랭이 행복의 파도는 당신의 주변으로 퍼져나가 모든 만물과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당신이 내뿜는 행복의 기운은 주위로 퍼져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고 돈 후에 더 큰 행복을 몰고 돌아올 것이다. 말도 안 돼. 내가 소통에 관한 책을 쓴다고? 사실 이 책을 집필하기로 했을 때 나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새로운 유형의 의사소통 장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매년 문제아로 낙인 찍혀 선생님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학생이었고, 솔직히 지금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인기 학생은커녕 교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 인사치레로라도 부침성 있는 성격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고 아마 앞으로도 세상이 인정하는 의사소통론을 이야기할 능력은 갖추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나에게는 단 한 가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인생을 즐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단단하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모두 언젠가 내가 흘렸던 눈물의 결정체이자 커피보다 쓴 추억들이고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얻어낸 결과다. 그러니 단 한 가지 표현이라도 좋다. 일단 시도해보기를 바란다. 한 번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즐기기를 기원한다. 제멋대로라는 핀잔을 들어도 신경 쓰지 말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서 나와 상대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보자. 나 역시 당신과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과 존경하는 피아노 선생님, 이시카와 가즈오 작가님, 다이와 출판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공간이 부족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한순간이라도 나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과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덕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이제 이 책은 마치지만 당신의 멋진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책에 있는 표현들이 오늘,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에도 당신이 더 멋진 인생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